자, 공공입찰 서류. 이거 열어보자마자 머리부터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한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빽빽한 법률 용어에다가 수많은 조건들까지. 도대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분석이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꿰뚫어보게 되실 겁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6단계 공략법.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먼저 어떤 계약인지 파악하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수, 계산법을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 뭔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딱 짚어볼게요. 대전에 있는 아주 큰 아파트 단지를 무려 2년 동안 관리하는 장기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규모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 꽤 괜찮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가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되는지 그 필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서류들 준비하기 전에 딱 이 세 가지 열쇠가 우리한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고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둘째, 관련 면허는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셋째,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정말 아쉽지만 이번 입찰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좋습니다. 첫 관문을 무사히 통보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건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뭐랄까 기본적인 신분증 같은 서류들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 여러분의 경쟁력을 점수로 바꿔줄 평가형 서류들입니다. 합격이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리고 서류 목록 중에 용역비 산출 내역서라는 게 있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서류들이 어떻게 점수로 바뀌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지 그 게임의 룰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입찰의 심장부입니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죠.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이 점수 시스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독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 공식을 찾아보자고요. 이 배점표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은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선 기업의 신뢰도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 가격이랑 똑같이 30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단순히 싸게 부른다고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명확한 신호인 겁니다. 바로 이 적격 심사제라는 게 여러분이 낸 서류 뭉치를 평가하는 채점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럼 기업 신뢰도 30점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신용등급이 좋고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깨끗하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15점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평소에 회사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가 곧 점수로 이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업무 수행 능력 점수는 더 재미있어요. 기술 인력이랑 보유 장비는요, 사실상 관련 면허증만 내면 20점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짜 승부가 갈리는 곳은 마지막 10점, 바로 업무 실적입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점수 차이를 확 벌리는 거죠. 자, 이제 가격 점수 한번 볼까요? 물론 제일 싸게 쓴 업체가 30점 만점을 받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2등은 27점, 3등 이하는 24점을 받아요. 어때요? 1등이랑 3등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게 바로 전략 포인트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점수만 잘 받아놓으면 굳이 출혈 경쟁하면서 최저가로 던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잠시 미뤄뒀던 그 중요한 서류, 용역비 산출 내역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이 써낸 입찰 가격이 그냥 막 던진 금액이 아니라 이런 근거로 계산된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라고 증명해주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안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이 네 가지 항목, 이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경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 특히 공고문에 명시된 요율이나 2026년 최저임금 같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만약 이 양식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했더라도 입찰 자체가 그냥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서류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이 날짜들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달력이랑 알람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현장 설명회 참석 이거 필수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12월 16일 오후 5시 서류 제출 마감 시간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세부 규칙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당락을 결정짓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증금 제도 잘 보셔야 해요. 입찰에 참여할 때 5%를 내고 만약 1등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그 5%를 그대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이 확정되면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보증으로 또 10%를 내야 하고요. 이 자금 흐름을 미리미리 계획해 두셔야 차질이 없습니다. 공고문에는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요. 조금 무섭게 들리죠? 바로 그 책임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한 성공의 공식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탄탄한 회사 이력으로 신뢰를 보여주고 꼼꼼한 서류 작업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 만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서류 기반의 평가 시스템은 분명 공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류상으로 받은 완벽한 점수가 실제 현장에서의 최고 서비스 품질까지 늘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